비상사태에 대비해 공항에 24시간 상주해야 하는 폭발물 처리 요원이 자주 근무지를 무단 이탈했는데도 청주공항은 까맣게 몰랐습니다. 무허가 원액으로 만든 보톡스 제품을 불법 유통시킨 회사 공장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회사 대표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정부가 의료개혁 추진 방안 일환으로 지역 필수 의사자 참여 지역 모집에 들어갔지만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전화돌봄 서비스가 청주에서 시작됐습니다. 노인들의 건강 점검은 물론 치매 위험 감지 역할까지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테러의 대상이 되는 공항에서는 비상사태에 대비해 폭발물 여부를 판단하는 전문 요원이 상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국제공항에서는 이 요원들이 자주 자리를 비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항 측은 내부에서 문제가 제기될 때까지 1년이 넘도록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장한 군경이 청주국제공항을 수색합니다. 폭발물 의심 신고 때마다 벌어지는 풍경인데 가장 먼저 대응하는 건 24시간 공항에 상주하는 폭발물 처리 요원, EOD 요원입니다. 군경 출동에 앞서 수상한 수화물이 폭발물인지 대피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역할입니다. 2018년에는 신속한 대응으로 이용객 대피 등 공항 마비를 10분 만에 정상화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청주국제공항 폭발물 제거 요원 2명이 지난 2023년도부터 2년 가까이 무단 지각과 외출, 퇴근을 일삼은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청주국제공항 EOD 요원 5명 가운데 1명이 2023년 초부터 20여 개월 동안 지각과 무단 외출 등 73차례에 걸쳐 95시간 동안 자리를 비운 사실이 자체 감사 결과 드러났고 다른 요원도 1년여 동안 12시간 넘게 근무 시간 자리를 비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군경찰이 공항에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EOD 요원은 항상 출동 가능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행정규칙 위반입니다. 폭발물과 관련되어 있는 분야를 전혀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공항 전체 운영이 차질이 빚을 겁니다. 특히 청주공항은 공군 17 전투비행단과 함께 사용하고 있어 보안 안전에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스텔스 F-35가 운용되는 전략공항인데 그 근무지를 이탈하는 이런 현상은 청주공항의 보안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하지만 청주공항은 보다 못한 내부 공항 직원이 EOD 요원 근태에 관한 제보를 하기 전까지 1년 이상 알지도 못했습니다. 청주공항 측은 EOD 요원은 1인 근무 체계라 일일이 근태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재발을 막기 위해 2인 근무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감사에 적발된 EOD 요원은 각각 정직 1개월과 감봉 4개월을 받았습니다.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 지난 7일 새벽 발생한 3.1 규모의 충주 지진으로 충주에서는 5건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피해 유형별로는 타일 파손이 3건으로 가장 많았고 돌담 붕괴와 벽면 균열이 각각 1건씩이었습니다. 또 지난 7일 이후 추가 여진 징후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지진 위기경보는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됐고 정부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비상근무도 전면 해제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이자 변호인다인 석동현 변호사가 음성 꽃동네와 오웅진 신부에게 사과했습니다.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7일 오웅진 신부가 직접 기도문안과 서명한 성경을 구속 중인 윤 대통령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다면서 오 신부가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등을 기도했다고 SNS와 기자 단톡방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실제 기도문안에는 대통령 석방이나 탄핵 기각, 직무복귀를 기도한다는 취지가 없었다고 바로잡았습니다. 앞서 석 변호사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음성 꽃동네에는 비난과 후원 중단이 잇따랐습니다.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고 조작된 서류로 승인받은 보톡스 제품을 시중에 불법 유통한 메디톡스 관계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반면 대표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보도합니다. 얼굴 주름 개선을 비롯한 미용 성형 시술에 쓰이는 의약품 보톡스.
국산 보톡스를 최초로 개발한 메디톡스사는 시장 점유율 선두를 다투는 업체로 청주에 본사와 공장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0년 대표를 비롯한 전현직 임직원 5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보툴리눔 톡신 약물인 메디톡신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고 품질을 나타내는 역가 시험 결과를 조작해 국내 출하 승인을 받은 혐의입니다. 재판이 시작된 지 5년 만에 법원이 1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약사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메디톡스 공장장 박모 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해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법인에는 약사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하고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데도 원액 정보를 조작해 대량으로 유통했다며 제도상 약점을 악용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던 회사 대표를 비롯해 다른 임직원 3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일부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 능력이 없다며 대표가 범행에 직접 관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로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시험 결과 조작된 보톡스가 유통된 건 맞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책임 느낀 점은 없어요? 공소 취지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은 만큼 검찰은 판결 내용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앞서 메디톡신 제품에 대한 품목 허가 취소와 제조 판매 중지를 명령한 시각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법원은 기존 제품과 결과물이 같고 안전성과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1심과 2심 모두 메디톡스 손을 들어줬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정부가 의료개혁 추진 방안의 일환으로 예고했던 지역 필수 의사제 도입을 본격화했습니다. 젊은 의사들에게 수당과 숙소 등을 지원해 의료 취약 지역에서 장기 근무를 유도하겠다는 건데 시작부터 실효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정재영 기자가 취조했습니다. 지역 필수 의사제의 목적은 응급의학과와 산부인과 등 이른바 8대 필수 진료 의사들을 의료 취약 지역에 정착시키는 데 있습니다. 5년 이상 근무 계약을 맺을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주는 매달 400만 원의 별도 수당과 숙소, 교통비 지원 등의 정주 혜택을 유인책으로 내걸었습니다. 장기 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전문의 취득 5년 이내인 젊은 의사들만 대상으로 합니다. 정부는 올해 4개 시도를 선정해 지역별 24명씩 뽑는 시범 사업을 하겠다며 참여 지자체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추진 발표 당시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 등으로 의료계 반발을 샀던 그 제도로 자격 요건 등 일부만 수정됐습니다. 지역 필수 의사제 등 개혁의 단초가 되는 사업들은 효과 검증 등을 거쳐 필요한 수준으로 늘려 나가겠습니다. 취지만 보면 의료 취약직으로 꼽히는 충북에 꼭 필요한 제도인데 충북도는 모집이 시작된 지금도 응모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우선 병원 3곳을 근무지로 지정해야 하는데 충주의료원과 건국대 충주병원 2곳 외에는 부정적입니다. 불성실 근무나 중도 포기 등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원금 환수 등을 둘러싼 법적 문제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지자체 몫인 정주 혜택 제공도 모호합니다. 숙소 제공에만 수십억 원이 필요한데 추가로 어느 부분까지 어떤 규모로 지원할지 알아서 정해야 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해줘야 되느냐, 그 범위가 좀 애매하고 그 각 시도에서 관심이 있다가 되면은 정지여건 제공하는데 과당 경쟁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이제 막대하게 소요될 거다는 얘기에 가장 큰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의료계는 진단도, 처방도 잘못된 실효성 없는 제도라고 지적합니다. 필수 의료 기피는 낮은 의료 수가와 의료사고 책임 때문이지 지원금 등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존 지역 의사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너무 근시안적이고 미봉책인 그런 생각과 전형적인 그 탁상 행정의 표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사들을 모으는데 아마 문제가 많을 것 같고 실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우려에도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까지 시도 4곳을 선정해 7월부터 제도 시행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휴학에 들어갔던 충북대학교 의대 의예과 학생 대부분이 복학합니다. 전체 99명 가운데 80명이 휴학 중인 충북대는 오는 1학기 군휴학 14명과 휴학 5명을 제외한 의예과 전원이 정상 학사 일정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복학생과 올해 확대된 신입생을 합하면 오는 3월 의예과 1학년 재학생은 기존보다 3배 넘는 170명에 육박합니다. 충청북도가 육아 지원 체계 하나로 주 4일제 시행을 검토합니다. 김영환 지사는 확대 간부 회의에서 임산부와 만 2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들을 우선 대상으로 주 4일제 근무를 시행하고 업무 공백을 파악해 확대 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 지사는 그동안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치중했다면 이제 여성과 청년 문제에 더 집중하라며 이같이 주문했습니다.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전화돌봄 서비스가 청주시에서 시작됐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을 점검하고 치매 위험도 감지한다고 하는데요.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어 돌봄 공백을 메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병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혼자 사는 74살 한상철 어르신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일상적인 안부로 시작해 식사와 간단한 건강 상태를 물어봅니다. 식사는 잘 챙겨 드시고 계신가요? 새끼는 꼭 챙겨 먹습니다. 주로 어떤 음식을 드세요? 주로 이제 채소 들어가 있는 음식. 전화를 건 건 인공지능 AI. 처음엔 다소 어색했지만 일상과 건강을 챙겨주고 깜빡할 수 있는 일정도 확인해주니 도움이 됩니다. 몇 가지 약을 먹고 있지만 제가 스스로 먹긴 해요. 그래도 혹가다 또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또 잊어버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또 이렇게 전화를 주시면. 청주시는 흥덕구에 거주하는 어르신 80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전화 돌봄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혼자 사는 어르신과 고령 부부에게 인공지능 AI가 매주 안부 전화를 걸어 건강을 확인하고 잠시나마 말벗이돼 외로움도 덜어줍니다. 치매 위험을 감지하는 역할도 합니다. 통화 내용에서 치매로 의심되는 특이사항이 발견되면 상담사가 추가 통화를 한 뒤 실시간으로 보건소 담당자에게 전달해 대응하게 됩니다. 통화에서 회상 훈련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기도 합니다. 옛날 기억들을 떠올리면 당연히 그 인지 활동 능력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이제 치매 예방뿐만 아니고 이제 치매가 점점 늦춰지는 속도를 점점 늦춰줄 수 있는 인공지능 전화 돌봄이 정착되면 한정된 인원에서 더 많은 어르신을 돌볼 수 있게 돼 돌봄 공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에는 전화 돌봄 외에도 인공지능 기반 돌봄 인형과 로봇이 보급되고 있고 혼자 사는 어르신의 전력 사용량을 인공지능이 분석해 이상징후를 감지하는 시스템도 등장했습니다. 청주시는 인공지능 전화 돌봄 서비스의 효과를 검토한 뒤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